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절반 수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전날 비트코인 기준 신고점에 도달한 이후에 현재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조정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FOMC 이후에 시장이 크게 변동성을 보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코인피클 사이트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14% 상승한 10만 5,3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2.36% 하락한 3,861달러대, XRP는 4.62% 상승한 2.55달러, 솔라나가 4.17% 상승, BNB가 0.25% 상승, 이 도지코인이 0.92% 하락한 0.39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56.72%,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2.6%에 나타내고 있고요. 환율의 경우는 1,436원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기술적 분석을 보게 되면은 기술적 지표는 적극 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 기준으로도 매도를 나타내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적극 매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바이낸스의 경우도 현재 매수보다는 매도의 비율이 높죠. OKX나 이제 DYDX, 크립토닷컴, 빙X 등 대부분의 거래소들에서 매수보다는 매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청산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 맵 보게 되면 현재 가격 10만 5천 달러대 기준으로 오른쪽은 쇼 포지션 물량, 왼쪽은 롱 포지션 물량으로 보시면 되는데, 확실히 거래소 매수 매도 비율과 비슷하게 쇼 포지션 물량이 상당히 강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김치 프리미엄을 한번 보게 되면 비트코인 기준으로 현재 김치 프리미엄이 플러스 1.90% 있습니다. 293만 원. 이 업비트와 바이낸스 기준으로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계산이 되는 건데, 이 뜻은 이제 바이낸스보다 업비트의 비트코인의 가격이 1.90%더 비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지표들 코인피클 사이트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코인피클 공식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창에 남겨놓았으니까 들어가셔서 이러한 데이터들 참고하시면 시장 분위기 파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미 연준의 통화 정책 결정이 미국 주식시장 성탄 랠리의 마지막 커들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연준의 경우는 이틀 일정에 올해 마지막 FOMC 정례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정책 금리가 25bp 추가 인하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CME 패드 워치를 보게 되면 25bp 추가 인하가 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신호가 나올 것으로 관측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연준이 기준 금리를 25bp 인하한다라면 주식시장은 전형적인 연말 상승세를 누릴 것이다라고 전망하게 되는데, 추가적으로 랠리를 위해서는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나 경제 전망 업데이트에서 부정적인 서프라이즈가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게 됩니다. 이번 FOMC 정책 금리 결정이 하루도 남지 않은 상황 속에 전 세계 금융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비트코인 가격에 관한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의 CEO 잭 말러스에게서 비트코인이 최대 870%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었는데, 여전히 상승장 초기 단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상승장 초기 단계 스트라이크 CEO 870% 상승 예측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앱 스트라이크의 CEO 잭 말러스는 비트코인이 현재 상승장 초기 단계에 있으며 최대 100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가격 대비 약 870%의 상승 여력을 의미하게 되는데, 말러스는 월가 베테랑 앤서니 스카라무치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400만 BTC를 매입한다라거나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재정 정책이 도입될 경우 비트코인이 25만 달러에 도달하는 것도 합리적이다라고 언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위기 속에 비트코인이 최고 자산이 될 것이며, 비트코인은 가장 희소하고 추가 발행이 불가능한 자산이다. 결국 시장의 손실은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비트코인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네, 비트코인 시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경험과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알트코인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본 경험은 비트코인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2017년 불장, 2018년 하락장, 그리고 2021년 또 다른 상승장을 겪으면서 단순히 가격 움직임을 보는 것을 넘어 내가 투자하는 자산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이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하는 자산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매우 당연한 말로 들리지만 코인 시장에서는 조금 다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 주식 시장에서 개별 기업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기본이라면 코인 시장은 대부분 자산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강하게 연동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특정 알트코인에 대한 지식이 깊다고 해서 수익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우수한 알트코인이라고 하더라도 시장 사이클이 끝나면 결국 함께 하락하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조차 하락장에서 피해를 보기 마련인데 알트코인이 예외일 수는 없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코인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를 잃고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번에도 4년 주기가 반복될까요? 입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국 미래를 정확히 알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 사토시 나카모토조차 오늘날 비트코인이 이 정도로 주목받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주기가 반복될 것이라고 믿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거의 기록이 이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4년 주기의 반복이 단지 반감기 같은 기술적인 이유 때문만 은 아닙니다.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제한적이며 이는 비트코인을 일종의 디지털 원자재처럼 만들어 줍니다. 기업 분석과 달리 비트코인은 순전히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이 이를 잘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단순함이 오히려 투자자에게 확신을 줍니다. 기업처럼 수많은 요인을 분석할 필요 없이 비트코인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저는 2022년 대학락장에서도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수했고 올해 역시 같은 원칙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결국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 덕분에 알트코인의 높은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최근에도 여러 알트코인이 거래소에 새로 상장되고 있지만 대부분 초기 상승 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때로는 초기 반등조차 없이 하락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알트코인에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보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곤 합니다. 오히려 적은 자금을 모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과거보다 더 복잡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 선물 시장의 영향력이 커지고 미국 정부와 기관의 개입이 늘어나면서 가격에 미치는 요소들이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결국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집니다. 4년 주기가 반복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단순성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움직이며 이를 이해하는 투자자들이라면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 투자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안정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내년이죠. 2025년 크립토 ETF가 크게 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XRP ETF 또한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2025년 암호화폐 ETF 크게 늘 것이다. 솔라나와 XRP도 고려 대상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와 제임스 쉐이파트가 2025년 투자자들은 새로운 암호화폐 기반 ETF들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는 내년 한꺼번에는 아니더라도 암호화폐 ETF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게리 겐슬러 미 SEC 의장이 사임을 발표한 이후 차기 행정부에서 새로운 암호화폐 ETF들이 승인될 수 있다라는 낙관론이 커지는 모양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솔라나나 XRP ETF 출시를 위한 제안은 제출되었지만 트럼프 취임과 새 SEC 의장이 지휘봉을 잡기 전 승인될 가능성은 승인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네, 최근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리더십 변화가 XRP 기반 상장 지수 펀드이죠. ETF 승인 가능성을 더욱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폴 애킨스가 SEC 의장으로 지명이 되면서 XRP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SEC는 그동안 XRP를 이제 증권으로 간주하면서 리플사와의 법적 분쟁을 이어왔죠. 그러나 새로운 리더십하에서 이러한 규제 기조가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애킨스 의장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촉진하는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XRP ETF의 승인 시나리오를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EC 리더십 변화입니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게리 겐슬러 현 SEC 의장의 사임이 공식화되면서 보다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인물이 새로운 SEC 의장으로 지명됩니다. 이 폴 애킨스와 같은 친암호화폐 성향의 후보가 리더십을 잡게 되면 기존의 강경 구조, 강경 규제 기조가 완화되면서 새로운 암호화폐 ETF들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시작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리플과 SEC 간의 법적 분쟁 종결입니다. 이 리플과 SEC 간의 법적 분쟁이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최종 판결로 마무리되면서 이미 부분적으로 유리한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항소가 기각된다라거나 리플이 최종 승리를 하게 된다라면 XRP의 규제 지위가 명확해집니다. 이를 통해서 XRP ETF의 법적 장애물이 제거되고 SEC가 ETF 승인을 거부할 명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자산 운용사들의 XRP ETF 신청입니다. 이제 비트와이즈나 프랭클린 템플턴, 헥시덱스와 같은 주요 자산 운용사들이 XRP ETF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보완된 형태로 제출합니다.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승인 사례가 있는 만큼 XRP ETF는 기술적 요건과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시장 수요와 이제 투자자 압력이 증가하는 건데, XRP는 글로벌 결제 시스템과 금융기관 파트너십을 통해 이미 실제적인 유스 케이스를 확보한 자산이죠. 시장에서는 XRP ETF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나타나고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과 자금이 집중됩니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는 SEC에게 승인 압력으로 작용되며 신뢰성 있는 자산으로 평가되는 XRP의 ETF 상품화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는 SEC의 승인 발표입니다. 이 새로운 SEC 리더십 하에 XRP ETF는 승인 절차를 마치고 공식 발표가 됩니다. 이는 XRP 유동성을 크게 증가시키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가속화됩니다. XRP ETF의 승인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서 또 하나의 주요 암호화폐가 금융시장에 정식으로 편입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SEC의 리더십 변화와 리플의 법적 승리, 시장의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XRP ETF의 승인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는 XRP의 가치 상승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성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게 될 텐데요. 또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의 성공적인 시작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장악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2024-2025 불장에서 XRP가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6포인트 하락한 81포인트 기록하면서 익스트리미 그리드 극단적인 탐욕 단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소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대에서 가격대 자체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벽 이루어질 FOMC에서 금리 정책 결정 이후에 제롬 파월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에 따라 시장이 한 번 더 출렁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것들과는 전혀 관계없이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거의 확실시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비트코인의 가장 큰 리스크였던 비트코인 금지, 채굴 금지, 비트코인 완전 중단, 없애버린다, 이런 리스크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매도할 이유가 없는 자산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과연 현재 우리가 맞이한 2024-2025 불장에서 XRP가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될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